빠방하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아따운 맛속 먹방들. 이 새우튀김 먹방 좀 보세요. 일상 애니 중에서도 극강의 먹방을 자랑하죠. 오늘은 대기줄만 43년이라는 전설의 고로케 이야기부터 튀김우동이 맵다는 초초초 맵찔이 일본인 입맛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운 맛속 신기한 일본 가정식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바로 엄마표 고로케. 인심 팍팍 써서 무려 2덩이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로케 한 입에 뜨거운 밥 한 입이면 밥 한 공기 뚝딱. 그리고 결국 시작되고야만 하는 고로케 쟁탈전. 동동이는 한 입만 달라며 때를 써보지만 아리가 들어줄 리가 없죠.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결국 고로케는 아리가 차지하는 걸로 마무리. 고로케의 진심인 나라 일본. 일거리, 마트, 백화점, 심지어 여관 편의점까지 어딜 가도 고로케를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남자 고로케, 고기 듬뿍 고기 고로케, 여성층에 특히 인기가 많은 가다양 소울솔 게살 크림 고로케, 고소한 풍미 가득한 치즈 고로케, 아이들 부동의 1위 카레 고로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역 한적으로만 볼 수 있는 고로케도 넘쳐납니다. 홋카이도의 옥수수 고로케, 고베의 와규 고로케, 오키나와의 고구마 고로케. 전국 각지의 특산품 경쟁이 벌어질 정도이죠. 하지만 현지인들이 줄 서는 고로케 맛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육점 고로케. 아니, 고기 파는 집에서 튀김을 판다고? 예, 정육점 고로케란 말 그대로 정육점에서 직접 튀겨 파는 고로케입니다. 고기를 손질하다 남은 자투리 부위를 잘게 다지고 양파와 감자, 간단한 양념을 섞은 다음 갓 갈아낸 기름에 튀겨내는 방식인데요. 정육점에서 직접 만드는 거니까 적어도 고기만큼은 진짜다라는 신뢰감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고로케보다 정육점 고로케를 더 정통파로 여기고 있죠. 실제로 일본 효고현 다카사고시에 위치한 정육점엔 지금 주문해도 무려 43년 뒤 2068년에야 받을 수 있는 고로케가 화제입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 고베비프 고로케 극미는 A5 등급 고베규 어깨살에 홋카이도산 레드 안데스 감자를 섞어 만든 초고급 수제 고로케로, 감자는 3개월간 숙성 후 껍질까지 전부 손으로 벗겨내고 전량 수작업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덕분에 하루 생산량은 고작 200개 한정. 수요는 폭발적인데 생산은 손맛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 결국 대기 시간이 43년까지 늘어난 거죠.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공주가 대신 먹어줄 예정입니다. 현지인들조차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43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고로케라니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고기데이. 아리와 동동이는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오랜만에 배에 기름칠 날 생각에 잔뜩 들떠있죠. 그날 저녁 고급 고깃집에 도착한 아리네 가족. 짜자잔. 소고기 한심, 갈비, 호르몬구이, 그리고 흠만 먹고 주문한 특등급 우설구이까지. 역시 비싼 건 향부터 다르죠. 지글지글 구워지는 우설구이에 힘이 꼴깍. 우선 아빠 한입, 아리도 한입, 동동이도 한입, 엄마도 한입. 입안에서 살살 녹는 특등급 우설의 맛. 물론 비싸니까 추가 주문은 없습니다. 우설 이름부터 좀 낯설죠. 우는 소, 혈은 혀, 즉 소의 혀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혀의 길이는 약 40에서 50cm.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설구이용 혀살, 즉 유탄이죠. 혀를 먹는다라 영 찝찝한 느낌이지만요. 한 입 먹는 순간 그 생각은 사라집니다. 보통 우설은 얇게 썰어서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 뒤 숯불이나 철판 위에 살짝 구워 먹는 게 국룰입니다. 앞쪽 부위는 연하고 부드러워서 소금구이로, 중간 이후에 살짝 질긴 부위는 얇게 썰어 양념구이로 즐기죠. 얇게 썰었을 땐 쫀득한 식감, 두껍게 썰었을 땐 탱글한 식감. 같은 혀라도 두께에 따라 맛이 완전 달라지는 게 포인트. 구운 뒤에 파채나 레몬즙을 곁들이면 특유의 고소한 풍미는 업그레이드. 지갑 텅텅 빌 만큼 맛있는 부위라는. 사실 일본의 우설 사랑은 짠내나는 과거에서 비롯됐습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던 1940년대 후반, 센다이에서 야키토리 가게를 운영하던 한우 케이시로는 우연히 미군 부대에서 버려지던 소의 혀와 내장 더미를 발견합니다. 혹시 구워보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숯불 위에 조심스레 소의 혀를 올려보는데요. 두둥. 소고기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쫀득한 식감,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는 버려지던 소의 혀를 손질해 조심스레 손님들에게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고대박. 손님들은 혀를 먹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후 가게엔 우설을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 이게 바로 오늘날 일본 전역으로 퍼진 센다이식 우설구이의 시작이죠. 와? 우설구이라. 먹기 전에는 놀랍긴 한데 맛은 있는 거 인정. 늦은 저녁 시간, 오늘의 메뉴는 또 연어구이. 질릴만도 한데 맨날 생선구이 반찬만 나오네요. 그때 엄마가 식탁에 올려놓은 이것, 바로 김치. 새빨간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게 딱 봐도 매워 보이는 비주얼인데요. 아무런 의심 없는 아빠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고
식도부터 불타오르는 매운맛, 매콤한 김치의 찬맛에 눈물 콧물 대폭발. 알고 보니 특별히 더 매운맛 김치였네요. 어째 아린의 가족은 초초초 맵찔인 것 같죠? 짜고 달고 느끼하고 그야말로 우마미의 나라 일본. 오늘날 일본 요리는 단짠 고소 감칠맛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된장, 간장, 갓소부시, 다시마 이 네 가지가 만들어내는 우마미의 황금 밸런스. 단짠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포인트이죠. 매운맛은 어디 갔냐고요? 네,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예로부터 육식이 금기시되던 일본에선 향신료나 매운 식재료가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따뜻하고 습한 기후 탓에 땀 뻘뻘 흘리며 먹는 매운 음식보다 담백한 맛이 선호되었는데요. 결국 얼얼하게 맵다는 개념 자체가 전무, 전 국민이 맵찔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맵찔이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난이도 하나, 튀김우동. 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튀김우동 논란. 튀김우동은 국물이 적당히 매워서 좋아요. 와, 튀김우동이 맵다고요? 한 일본인이 남긴 충격적인 리뷰 한 줄. 해당 영상을 본 한국인들은 단체로 멘붕. 사실 튀김우동의 스코빌 지수는 약 310. 이는 안성탕면이나 진라면 순한맛보다 덜 매운 수준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거친 고춧가루가 첨부되어 있지만요. 일본인들은 이 미세한 고춧가루의 자극에도 매운맛을 느낀 거죠. 난이도 별 2개. 김치. 김치는 평범한 식당이나 규동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김치가 매운 음식의 상징. 숙성된 김치의 매운맛을 처음 맛보면 아빠의 리액션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겉절이처럼 살짝 양념만한 김치 혹은 당류를 첨가해 매운맛을 줄인 맵지 않게 김치를 먹는 게 대세라고 하죠. 난이도 별 3개. 불닭볶음면.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불닭볶음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의 음식입니다. 10초 이상 씹기 미션, 눈물 안 흘리고 먹기, 한 그릇 다 먹기. 매운맛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였는데요. 한 입 다 먹는 순간 눈물 콧물에 혀는 마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는 약 4,400. 일본 라면의 평균이 100에서 300 정도이니까 무려 10배 이상 매운 수준인 거죠. 와, 튀김우동을 매워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온천 근처로 출장을 다녀온 아빠. 가방 속에서 꺼내는 건 바로 온천빵. 특정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정빵인지라 은근히 구하기 힘든 희귀템이죠. 이게 웬 떡이야? 저녁 먹고 디저트로 딱 좋겠죠? 바로 그때 찬물을 끼얹는 아빠의 한마디. 그거 오래된 거 아니야? 설마 했지만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버렸네요. 까비. 며칠 뒤 또다시 가방 속에서 발견한 온천빵. 이번엔 괜찮겠지 했건만 역시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버렸죠. 아빠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온천빵, 말 그대로 온천수로 만든 빵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온천마을 부근엔 따끈따끈한 베이커리가 영업 중인데요. 온천빵 이름값 확실히 합니다. 진짜로 100% 온천수를 사용해 반죽을 만들거든요. 온천식빵, 온천 단팥크림빵, 온천 소금빵, 온천 슈크림빵. 지역마다 개성 넘치는 빵들이 즐비하죠. 온천수를 넣으면 뭐가 다른가요? 예, 확실히 다릅니다. 온천수에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반죽 속 글루텐을 안정시켜 일반 물로 만든 빵보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주는데요. 또한 온천수엔 자연 소금기가 살짝 있어서 굳이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감칠맛이 은근히 배어들고 빵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한층 깊어진다고. 온천빵은 도치기현에서 탄생했습니다. 1950년대 기롄강 근처에서 온천수가 새로 솟아나자 이를 기념해 지역 명물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짜자잔, 그게 바로 온천빵. 동그랗고 예쁜 빵에 온천무늬가 딱 관광객들에겐 빠질 수 없는 코스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대중의 평가는 맛도 그저 그런 냉장빵 느낌에 패키지도 평범 그 자체. 물론 1950년대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나름 전통 깊은 지역 명물이긴 하지만 온천빵 이꼴 맛은 애매한 빵. 솔직한 MZ세대들에게 혹평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온천수로 만든 빵이라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녁 메뉴 고민 중인 엄마. 그때 엄마의 고막을 강타한 마감 타임세일 방송. 게다가 몽땅 반값. 망설일 틈이 없죠. 서둘러 초밥 코너로 돌격. 두둥. 이곳은 소리 없는 전쟁터. 고도의 눈치 싸움 현장. 눈 깜빡할 사이 초밥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날 아리 엄마가 아니죠. 마구잡이로 집기 스킬 발동. 무려 6세트나 개타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다 먹죠? 일본 여행 가면 꼭 들리는 필수 코스 바로 마트. 특히 초밥 코너 앞에만 서면
눈이 반짝반짝. 그야말로 초밥 천국이 펼쳐집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연어초밥, 참치초밥, 새우초밥 같은 클래식 구성은 기본. 광어, 장어, 도미, 연어알, 성게알 초밥까지. 특히 계절 한정 초밥은 오픈하자마자 순식간에 팔려나가죠. 우선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마트 초밥은 당일 손질 생선만 사용합니다. 낮에 잡힌 생선을 바로 손질해 냉장 진열대에 올리기 때문에 비린내가 거의 없고 식감은 탱글탱글 살아있죠. 핵심은 바로 초밥 장인 출신 직원. 일본 대형마트에는 실제 스시야에서 일했던 프로 초밥장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직접 밥 온도, 식초 비율, 생선 크기까지 세밀하게 조정. 심지어 자기 철학을 가진 마트 직원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와?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죠. 바로 마감 특별 세일. 저녁 7시 이후쯤이면 일본 마트 초밥 코너 앞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30% 세일을 시작으로 50% 반값 세일, 1+1 세일, 세일 스티커가 붙는 순간 몰격. 이러니 아리 엄마가 전투적으로 달려들 수밖에요. 저도 일본 마트 초밥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 가면 마감 세일을 노려봐야겠네요.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아따만 맛송 먹방들. 고로케도 그렇고 초밥도 그렇고 오늘 저녁은 초밥 세트 각이네요. 마무리. 아직 아따만 맛송 일본 가정식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보러 고고. 고로케?